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이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기분 좋은 형님이죠.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달달머니님이 강보 센터장님 뵙는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해주셨고요. 7278번님 강은보 센터장님 얼마 전에 유튜브로 알게 됐는데 체격이 정말 좋으시네요. 보고만 있어도 마음도 계좌도 든든해지는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원래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체격은 좀 이렇게 펌핑을 좀 키우신 건가요? 27살 때까지 180에 80kg로 참 이쁜 몸이었는데 네. 전문가를 시작하면서 거의 한 30kg가 다이렉트로 쫙 매일 컴퓨터와 씨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이 드신 것도 있겠고요. 그쵸. 식습관이 전문가하면서 네. 장중에는 또 밥을 안 먹고 시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장 끝나고 한 4시쯤에 밥을 먹고 아구아구 먹고 또 먹고 네. 또 급하게 먹고 또 미국장을 봐야 되니까 미국장 보고 밤에 야식. 또 밤에 야식도 먹고 이러면서 30kg가 그래서 날씬하신 분들은 찌고 싶으시면 주식에 집중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나 어쨌든 젊은 시절에 30대까지는 180에 80kg. 80kg에 네. 멋진 몸이었다. 네. 잘 될 거야님. 센터장님 희망적인 방향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흑흑. 요즘 네. 저 힘들어요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 잘 될 거야님.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기술적 분석은 확률이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좀 주관적인 의견이 안 들어가도록 최대한 사실 또 이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할 때는 좀 주관적인 좀 감정도 좀 들어가는데 네.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메인이 있고요. 네. 또 얼터너티브 대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메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아닐 때는 어떻게 된다. 이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계속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게 뭐 신봉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걸 거야.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떨어져 막 이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네. 그러면서 주가 하락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을 때 계속 맞아 떨어지니까 안 하다가 이제 인버스 ETF라든가 네. 파생이라든가 이런 식의 접근하셔가지고 그 작년 네, 하반기의 네. 모습이었죠. 네. 그럴 경우에는 또 더 큰 리스크로 계좌가 쪼그라드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좀 줄이거나 확대를 하거나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네. 너무 맹신하게 치게 되면 결국엔 다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적어도 기술적 분석만큼에서는 막 그런 막 똥꼬집, 네. 막 신념, 지조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게 그렇죠.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예.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뉴욕장부터 가볼까요? 네, 2주 전에 제가 미국 증시,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계속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도 미국 증시는 위쪽으로 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그 말씀드린 이후에 나스닥이 5.5%, 6% 정도 상승을 하고 3일 전부터 음봉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감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1%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네. 보통 이런 흐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심스럽죠. 저점에서부터 쭉 올라오다가 이번 주 주봉에서는 장대 음봉 패턴이 보통 나오는 패턴이 이루어져야 네. 다시 눌렸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그대로 밀어버릴지에 대한 기술적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제일 좀 안타깝게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데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다가 미국 증시 하락할 때 국내 증시 또 부러질까 봐. 그러니까 이제 커플링이 나올까 봐. 또. 네, 그게 걱정인데 일단 나스닥 지수는 스토캐스틱 파동에너지적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서 뭐 기술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조금 반등은 나오지만 추세는 하방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미국 나스닥의 대장인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10% 전후로 급락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봉과 쌍봉
테슬라는 거의 800 앞에 800 후반이 될 수도 있지만 $800 구간까지 기술적으로는 보이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도 결국에는 좀 하락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뭐부터 이제 볼까요? 다우 볼까요? 아니면 네, 다우 나스닥? 지수. 다우부터 이제 하나씩 가보죠. 다우 같이 가보겠습니다. 네, 다우 지수의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가 2021년 10월 26일 네. 35,892포인트 자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자리를 35,892포인트를 확인하게 되면 10월 27일 날 순간적으로 음봉이 나왔었던 그 구간에서 상방 세력과 하방 세력이 기술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네. 거기서 다행스럽게도 상방 세력들이 이기게 되면 미국 증시는 또 한 3주 4주 정도의 고점과 저점을 박스를 짧게 잡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으로 만들어지는데 네. 저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지 또 한편으로는 또 저 자리가 내려오면 하방 강도도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지수를 좀 35,892포인트와 35,49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자리로 미국 증시의 앞으로 향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네. 다우가 36,319 오늘 하락까지 포함해서 와 있었고요. 이제 1차적으로 한번 떨어졌을 때 이제 꼭 싸움이 항상 펼쳐지잖아요. 네. 그게 이제 35,800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좀 이동 평균선으로 보면 121선 올라오는 네, 거기랑 좀 그렇습니다. 맞닥떠질 네, 수 있는 네. 그런 자리인 것 같고. 네.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캔들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하락에 있어서 안 좋은 캔들들이 이제 윗꼬리들을 네. 많이 좀 달아알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죠. 네, 무너지는 건데 네. 공교롭게도 어제 그제가 다 윗꼬리가 좀 달려 있었네요. 네, 다우가. 십자 도치형의 네. 모습도 보여주고 네. 다우 지수보다는 나스닥 지수가 좀 더 안 좋은 형태의 차트를 흐름을 좀 보여주고 그럴까요? 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네. 나스닥으로 또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나스닥 지수도 말씀 주신 대로 11월 5일이 제가 뭐 제 생일을 강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11월 5일이 병고길이라 좀 기억을 해 주십사 해서 11월 5일을 강조해 드렸었는데 네. 11월 5일이 나스닥 지수의 고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변곡자리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3거래일 동안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급락이다. 뭐 추세가 이탈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럼요. 지금 네, 오르는 네. 거 대비 오른 거 지금 대비해서 뭐 0. 하락이라고 말하기도 네, 하락이라고 부끄럽죠. 네. 이거 맞췄다고 뭐 좋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은 요 정도 흔들림에 그동안 수익 난 게 있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자꾸 눈을 감고 자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파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좀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국 증시에 지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대폭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완전 고점 자리에서 좀 일부 정리. 근데 너무 비중이 많아서 정리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예. 그래도 한 3분의 1이라도 정리하셔야 추후에 하락 파동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나스닥 지수의 중요 기준 1차 관문. 네. 중요 기준 라인은 2021년 9월 달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15,370포인트 그러니까 네. 15,350포인트대로 보시면 되고 다우지수랑 마찬가지로 예. 122평이 아니라 얘는 한 22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3%의 급락이 나오면 예. 되게 위험하게 3% 하락했으니까 이제 반등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예. 더 추가적인 하락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스닥은 20일 2평과 방금 얘기하셨던 그렇죠. 15,300 네, 라인. 맞습니다. 네네. 네. 여기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예. 그때 추석 전에 제가 나스닥 지수는 15,000을 살리는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라고 언급을 드렸을 때가 14,000 중후반이었습니다. 예. 중반 자리였는데 15,000을 살리고 나서 15,000을 넘어 16,000까지 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시 그 전에 15,300포인트 때까지 내려와 버리면 추석 전후에 하락 자리였었던 그 자리까지도 좀 하락 파동이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엔 추석 전후 때는 이렇게 마음이 좀 무섭지 않았는데 이번에 만약에 네. 추석 전 자리 가면 나스닥 지수는 10% 하락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천천히 하락하는 게 아니라 급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네. 좀 저도 면밀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우의 121선이라고 했는데 21선이네요. 21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모두 공교롭게 그렇죠. 이동평균선 21선입니다. 예, 보시는 구간입니다. 분들은 이제 21선과의 싸움. 네. 우리가 21선을 뭐 생명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나요? 네, 그렇죠? 생명선은 좀 더 121선 121선 정도 보고 21선은 눌림 매수 구간인데 눌림 매수 구간. 이 눌림 매수 구간에
보통 하면 확률이 거의 한 그래도 33% 이상이 됩니다. 근데 네. 요런 구간에서는 70% 하락, 그러니까 22평을 깨게 되면 70% 정도의 하락 파동이 더 큰 하락이 더 오게 큰 하락이 되는.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모양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는 패턴을 좀 뭐 쌍봉 패턴, 쓰리봉, 뭐 헤드앤숄더 패턴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고 있어서 위로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기술적 분석이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위로 먹을 자리는 확실히 얼마 없다. 밑으로 내려갈 자리가 더 크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뉴욕 증시는 뭐 추세적 하락이라든가 그렇죠. 급락을 말하기는 지금은 굉장히 섣부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술적 분석은 항상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뭐 오늘 밤에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엄청난 맞아요. 소비자 물가가 나온다든가 네. 네. 그 외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음. 말씀하셨던 그 라인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300 네. 뭐 이런 선들을 깨게 되면 그렇죠. 20일 이평선도 깨고 흘러나오면 이제 그때 대응을 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여기를 깨지면 그동안의 확률로는 한 음. 70% 이상 떨어질 추가 그렇죠. 하락이 더 크니까. 네. 예. 일단 뭐 본질적인 현재 기업의 영업이익 이런 거 재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승의 모멘텀보다는 하락의 악재에 대한 네. 리스크적인 부분이 더 많이 지금 수면 위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적인 측면이 이제 파월 의장님의 이제 연임이 될 건지 네. 새로운 분이 오실지 그리고 뭐 테이퍼링은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잘 넘어갔으면 국내 증시가 멋지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리고 어저께 김영익 교수님과 제가 방송을 했는데 선행 지수 지표가 7월 달부터 지금까지 3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모습 그러면 제가 물어봤죠. 교수님 그러면 3개월 하락했으면 몇 개월 정도 더 하락하나요? 그러니까 보통 18개월 정도까지 하락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유동성이라는 게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유동성이 엄청 올라와서 네. 그 18개월 기간보다는 좀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은 한 9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면 기술적 분석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맞물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우리 김영익 전문가께서는 네. 어쨌든 시장에 유일하게 남은 그렇죠. 이제 하방론자이시고 네.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근거들을 방금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네. 네. 이제 주식이라는 건 항상 선반영하는 거니까. 네. 또 IBK 이종호 센터장님도 계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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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방 몇몇 계시네요 아직. 네, 네, 아직 남아 계시네요. 네, 네. 네. 이종호 센터장님은 2000 초반 정도까지도 보고 계셔서 이번에 하락할 경우에 2200, 코스피? 네, 네. 2200까지 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 확 들어오기 전까지도 내려가는 것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모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살짝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자리까지는 현재는 관문, 보이죠. 네, 네. 관문을 항상 있습니다. 보는 단계 겁니다. 단계로. 1차 관문, 2차 네. 관문이고요. 네. 우선 1차 관문까지 가는 걸 봐야 된다. 네. 미국 증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세요. 가령 나스닥 같은 경우에 시장이 떨어진다는 건 어쨌든 편입 종목이 하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면면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네. 애플, 테슬라, 아마존닷컴, 구글 알파벳, 엔비디아,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쟁쟁한데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 분석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스닥을 끌어올렸었던 종목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테크 종목들도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위로 얼만큼 먹을 수 있냐 이런 확률적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언급해 주셨던 모든 종목들이 추세적으로는 에너지가 정말 강합니다. 네. 그러나 위로 먹을 게 이제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게 비중을 많이 실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다 떠나실 필요는 없는데요. 예. 그래 아무리 못해도 저는 지금 한 50에서 70% 현금화를 권하고 있지만 이미 벌써요. 네, 관문 네, 네. 터치는 안 해도 네, 안 네, 했어도 네. 안 했어도 지금 네. 미국 증시의 포트는 적극적으로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우리 강보센터 입장인데, 고객들한테는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위쪽으로 뭐 정말 뭐 방금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고점 신호가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분봉으로 봐야 돼요. 네. 근데 분봉은 틀릴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거는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냥 포기하는 게 맞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취자분들 앞서 말한 그 관문 포인트들까지 한번 떨어지는지는 이제 네. 확인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네. 일단은 원론적인 대응이다 말씀을 드리고 국내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항상 이 슬픈 예감이 잘 맞아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인생을 살아도 그런 네. 것 같은데 코스피부터 가보죠. 네, 코스피 우리 그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위해서 네. 이미지 파일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네.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25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25거래일 동안의 패턴을 만드는데 네. 지금 현재 22거래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5거래일 패턴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22거래일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횡보하고 있는데 이 박스에서 앞으로 3거래일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빼고 목, 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네. 국내 증시가 2,900을 테스트한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2,901포인트에 대한 기술적인 쌍바닥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쌍바닥 패턴 이후에 25거래일 패턴이 끝났으니까 다시 25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차트 분석에서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 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반복된다라는 말을 저는 분석할 때 되게 신경 네. 쓰는데 네. 25거래일 동안에 앞으로 이제 지금 이미지 파일은 22거래일로 나왔는데 25거래일입니다. 네. 그래서 25거래일이면 12월 둘째 주까지입니다. 근데 12월 둘째 주까지 2,900을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만약에 있다면 네. 그거의 맥자리가 바로 3,015포인트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15포인트를 살려주면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그전 2,901포인트를 살짝 이탈하는 역회된 숄더 패턴만 만들고 다시 3,100까지 올라가는 그래도 한숨 돌리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메인이 아니라 제가 보는 분석은 2,901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쌍바닥 패턴에서 살짝 올라오다가 네. 그대로 지금 고점에서부터 저점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선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2021년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은 2021년 8월 20일 날 저점이 3,050포인트였고요. 그리고 2021년 10월 12일 날이 2,901 네. 최근 저점이었습니다. 네. 그 추세 라인을 그대로 이어보면 무슨 자리가 나오냐면 2,800과 2,700 사이 구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하방 음. 세력들은 그 자리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냐? 2,930이나 2,900이나 손절을 하는 거는 뭐 그 진폭이 얼마 차이가 없으니까 2,900 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과감하게 하지 않으시면 2,800, 2,700까지도 더 급하게 하락하면서 종목 만약에 지수는 그 정도 빠지는데 만약 개별 종목은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이 뭐 지금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거의 첫 시간, 이 기분 좋은 첫 시간부터 했었던 이야기였었습니다. 네. 그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10월 12일 날 만들었던 네. 2,901 네. 예, 여기에 대한 테스트다. 정말 다행히도 여기를 찍고 2,901을 지키고 올라가면 우리 책에 많이 나오는 이제 쌍바닥도 기대해 볼 그렇죠. 수는 있겠으나 네. 네. 그러나 이제 확률적으로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네. 떨어지는 추가 하락은 또 훨씬 큰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가 네. 지수는 좀 고점 대비해서 또 밀리고 있습니다. 3,030포인트대까지 갔다가 네. 밀리는데 삼성전자는 견조하게 버티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나도 분석을 하는데 이 쌍바닥 패턴에 대해서도 상방 세력들이 힘을 쓰지 않을까? 삼성전자를 밀어서. 네, 삼성전자를 밀어서라는 네, 생각도 밀어 좀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이나 카카오뱅크는 미리 선조정을 시켜가지고 시가총액 지금 7위, 8위 정도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인데 네. 이 셀트리온을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면서 이 바이오주 섹터로 지수를 좀 방어하고 삼성전자도 크게 밀리지 않고 예.
다른 종목들도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진폭이 좀 크다 보니까 이거 쌍바닥 패턴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도 지금 맞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무조건 2,800, 700을 간다라고 2,780. 네네. 네. 그 자리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기보다는 2,900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서 순식간에 빠르게 반등 나오면 이거 쌍바닥 패턴도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비중 관리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대응하기가 쉽지 왜냐하면 않습니다. 신념을 갖게 돼서 맞습니다. 그러는 거죠. 네, 네. 한번 그럼, 네. 2,780 가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하락을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죠. 예, 네. 지금처럼 아니야 2,900까지 밀려도 지금 삼성전자 살아있지 네. 미리 많이 빠졌던 맞습니다. 제약바이오도 네, 또 올라가지 올라오고 있지. 예, 2차 전지도 올라가면은 이거야말로 쌍바닥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게 믿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럴 때 늘 고민될 때 뭘 보냐면 다 내려놓고 제가 늘 연구를 많이 했었던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봅니다.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하겠다는 것보다 그냥 쉽게 들어보시면 주봉의 에너지가 네. 현재 제가 외바닥과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에너지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에너지가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럼 2,900을 테스트하는 거는 무조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가 있는데요. 밑에 좀 더 큰 에너지인데 이 파동 에너지는 외바닥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외바닥 자리. 그러면 이런 패턴이 나오면 시장은 기술적 반등은 살짝씩 줘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네. 국내 증시가 올라갈 듯 말 듯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힌트를 주다가 미국 증시에 개파락이 나오면서 그걸 산산이 무너뜨리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걸 네.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완전 고수의 초고수 영역에 있는 분들도 현재 구간은 쌍바닥이냐 추세를 이탈하냐 이걸 너무 헷갈리는 그런 구간이다. 네. 예. 보통 이런 변고 큰 구간에서는 정말 큰 손실들이 터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네. 신용 물량이 2014년 이후에 가장 많이 로스커지 나왔는데 이번에 그때 신용 물량 못지않은 또 신용 물량이 지금 또 쌓여 있습니다. 네. 아직 안 터뜨렸어요. 네네. 네. 또 추가적인 그러면 이 정도로 시장 흔들러 놨는데 이걸 과연 이대로 지지를 하고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네. 그냥 10여 년의 경험으로 선물 옵션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네. 그냥 하방으로 hak해서 일단 좀 물량을 좀 손바뀜을 좀 만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돼야 다시 3,100까지 빠르게 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밑에 3개 나오는 스톡캐스틱 이제 슬로우 네, 네.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맨 밑에 것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중간 거를 보시면 한번 찍었죠. 네. 파란색이 보이고 다시 또 밑에 바닥이 그렇죠. 또 나왔기 네, 때문에 네. 쌍바닥인 것도 같으나 네. 예. 지금 그 맨 밑에 것이 아직 큰형은 예. 지금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큰형? 예. 네, 큰형이라고 제가 합니다. 맨 네. 위에 있는 게 막내고 예. 그리고 가운데 있는 형이 둘째 형 네. 그리고 큰형 예. 막내가 아무리 징징대도 큰형이 야 가자 하면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내에 의해서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큰형이 고개를 떨궜어요. 네. 아, 형 힘들다 좀 쉬었다 가자. 예, 근데 많이 쉴 거다라고 지금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막내와 둘째 형이 큰형을 잘 설득해서 올라갈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금 구간이고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은 2,901.51 10월 12일 날 만들었던 코스피의 그러니까 전 저점이었었습니다. 네네. 여기를 테스트를 하러 갈 텐데 여기를 찍고 올라갈 때도 네. 그때도 실은 이제 쌍바닥이야 상승이야로 안심하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예.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출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는 이미 2,900을 깼냐 아니면 살렸냐가 결론 네, 나오잖아요. 나오겠죠. 되게 재밌는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만약에 살려서 3,015포인트를 살린다 하더라도 차트상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딱 잡아놓고 순환 매장세만 계속 펼쳐지면서 계속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흐름 그리고 거기에서 상방 세력들이라든가 모멘텀이 뭔가 확 붙지 않으면 결국엔 거기서 또 공포의 하락에 대한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안 좋은 바람이긴 하지만 오히려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하려면 2,900을 확 깨버려 가지고 확 깨버리고 빨리 예. 내렸다가 올라와야지. 한 2,850으로 맞습니다. 네. 보여주면
네. 그때 싹 팔았다가 그렇죠. 2,700까지 기다려서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맞습니다. 시장을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의 이 이야기를 잘 또 기억하시고 네. 좋은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날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